작고 반짝이는 고가의 물건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여자분들은 쉽게 짐작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바로 보석입니다.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 루비, 진주 등 우리의 눈으로 봐서는 모두 예쁜 보석이지만 진정한 가치를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보석 감정사입니다. 여러 보석을 평가해서 품질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감정서를 발행하는 일을 하는 보석 감정사는 보석의 중량을 측정하거나 보석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과 결함을 찾아내기 위해 보석의 내외부 구조를 검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해 생긴 유명한 모파상의 소설 목걸이에는 친구에게 빌린 진주 목걸이를 잃어버린 여자가 등장하는데요.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차마 말하지 못한 여자는 빚을 내서 진짜 진주 목걸이를 구입해서 친구에게 돌려주고 10년간 고생을 해서 빚을 갚지만 세월이 흐른 후 친구에게 이 진주 목걸이가 가짜였다는 얘기를 듣게 되죠.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일은 무척이나 중요한데요. 보석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직업, 보석 감정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예를 전공해서 자연이 주는 소재에 대한 애정이 남들보다는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보석은 천연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니까요. 안녕하세요. 보석감정사 윤진아입니다. 기구를 이용해 다이아몬드의 중량, 컬러, 투명도, 연마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등급을 정하는 보석 감정과 주얼리에 사용되는 보석이 천연석인지 합성석이나 외관만 비슷한 유사석인지에 대한 보석 감별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색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자연스럽게 보석과 보석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지만 처음부터 보석 감정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생활하다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 시기에 맑고 아름다운 최상질의 에메랄드를 보게 됐거든요. 디자인보다 보석 자체가 갖는 아름다운 색과 빛이 좋아서 내내 여운으로 남았고 제 소질과 적성에 부합하면서 전문성을 갖는 직업이 보석 감정사라는 판단이 들어 깊은 고민 끝에 이직을 결심했죠. 보석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국제적인 보석 감별 감정 교육기관에서 전문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전문 교육 과정을 수료했다 하더라도 실무적 경험이 부족하면 보석 감정사로서 인정받기는 어렵거든요. 보석 감정원에 입사해서도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의 수습 과정을 거친 후 일정 수준의 실력이 되어야 실질적인 보석 감정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석의 진위와 품위를 정하는 일은 현실적인 부분에서 자산 가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보석은 누군가에게는 기념될 만한 시간과 소중한 순간을 추억할 때 사용되는 역할 또한 매우 크다고 생각해요. 유형적이고 무형적인 가치, 이 모두를 더해줄 수 있는 일이라는 부분이 직업의 매력임과 동시에 보람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정과 감별 기준은 언제나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보석을 동일한 감정기관에 의뢰할 때마다 매번 다른 감정 결과가 나온다면 이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늘 일관된 기준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보석 감정사에게 가장 우선시되는 자질은 정직성입니다.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감정평가의 결과에 영향을 주면 안 되거든요. 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각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보석의 형태나 광택을 바르게 인지하고 색상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역량 또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감정과 감별하는 진행 과정 중 한 가지 항목이라도 소홀히 하는 경우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하고 신중한 업무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 동료들과 충분히 의견을 교류하고 수렴할 수 있는 원만한 사회성 또한 아주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입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매번 고가품이라고 의뢰하는 보석 중에 의뢰한 보석이 아니거나 심지어 무효석인 경우도 있는데, 한 번은 토퍼즈라고 의뢰가 들어온 보석이 감별 결과 사파이어로 감별돼서 의뢰인분께서 매우 기뻐하셨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화학이나 공학 관련을 전공한다면 보석학적 지식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꼭 전공학과를 졸업하지 않더라도 다른 분야의 지식이 개인의 역량을 높이는 데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여러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보석 감정사라는 직업은 특별히 높은 집중력과 책임감을 요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청소년 여러분들도 최대한 많은 것을 접해보고 스스로의 적성과 소질을 세심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각자 다른 얼굴을 하고 있듯이 다이아몬드 역시 같은 모양이 없다고 하는데요. 국제 기준에 따른 보석 감정선은 크게 무게와 색깔, 투명도, 깎인 정도 등 4가지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게 되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복수 감정은 필수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보석은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됐는데요.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다양한 보석의 소비 증가와 합성 보석 생산 기술의 발달로 보석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전문가의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특히 귀금속류에 대한 전품목의 수입이 자유화되고 보석을 직수입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보석 감정사의 활동 무대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석 감정사 관련 자격증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보석 감정사 시험이 있는데요. 필기와 실기로 나눠지는 시험의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설 학원이나 직업훈련학교 등에서 보석 감정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의 보석 감정과, 보석 가공과, 보석 공학과, 귀금속 디자인과 등에서 교육받거나 외국의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석 감정사의 경우 경기에 민감하고 자격 취득 후에도 상당 기간의 실무 경력이 필요하지만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독립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고 보석 및 귀금속을 취급하는 도매 및 소매업체 감정원, 가공업체, 수입 또 수출업체 등의 취업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세관이나 국제공항 등의 진출도 가능하며 기술직 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영롱하게 빛나는 보석만큼이나 매력적인 직업, 보석 감정사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